빅데이터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멘트를 얻으려면 일단 빅데이터 이야기라는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다 할 거고요. 앞에 시간에 많은 인터랙션적인 얘기를 드릴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는 말씀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활용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활용 관점에서 고민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많이 회사에서 질문을 받는 분들이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집중 전략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간단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뜬금없이 제가 이제 신청했는데 뭐냐면 데이터가 모이면 거기서 통찰을 무조건 꺼낼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구두에 묻은 흙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흙이 묻었네라고 생각하고 셜록 홈즈는 흙의 저 색깔을 딱 보고 저 흙은 저 지방에 있는 건데 저렇게 흙이 묻을 때는 비가 올 때 아니면 저렇게 안 묻는데 한 3일 전에 비가 왔으니까 저 친구가 3일 전에 그 지방에 다녀왔나 보다. 그리고 그 흙을 안 닦은 걸 보니 지금 가정부가 심하게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는 거고 현재 가정부랑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추리해가지고 자네 딱 들어오는 그 왔으면 구두만 보고 자네 3일 전에 어디 갔다 왔지? 그리고 지금 가정부하고 문제 있지?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왔으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그 뒷면에는 그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추론해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얘기를 통해서 빅데이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빅데이터 얘기 보시면 대부분 소셜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많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인데 과연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새롭게 한두 배 이용해서 모아놓으면 저희가 바로 그냥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전 세션에서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즉 추론하고 논리적인 리즈닝을 하고 추론하고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기존에 몰랐던 통찰을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과정이 전제내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는 거는 실제로 그냥 눈앞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와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거기서 실질적으로 살인범을 잡아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저장 관리할까에 고민하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다면 내가 무엇을 찾아내서 어떻게 회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할 시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셜록 홈즈는 뭐 물론 추리의 왕이고요. 제이슨 버드 잘 보시면 기억상실 상태에서 오로지 그냥 과거의 희미한 기억밖에 없는데 사진과 그다음에 나왔던 키워드를 쫓아가지고 계속 연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들, 어떤 추리, 연상 이러한 어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마이닝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낸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이미 회사 내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다 갖고 계십니다. 제가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OLTP와 DW 구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로도 충분하지만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히든 릴레이션십을 찾아가지고 그 기존 데이터와 연계해서 분석해서 그러니까 즉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서 뭔가 통찰을 찾아서 지금 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해서 회사에 기여해보자 라는 것이 빅데이터라는 것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보신 것처럼 빅데이터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놓는다고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어떤 형태는 시스템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수집한 다음에 어떤 리즈닝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앞서 특히 말씀드린 히든 릴레이션십 숨겨져 있는 어떤 뭔가 관계를 찾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에 이용해서 비즈니스적인 베니핏을 얻을 수 있을 때 저희가 비로소 빅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효용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논란이 되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보시면 어디에도 아이디가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저기 DB를 잘 보시면 저희가 관계형 DB를 설계하실 때 보면 ER 때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죠. 스키마라는 걸 만듭니다. 그 안에 보시면 모든 테이블에 그 엔터티 아이디가 있고 관계라는 거는 그 아이디와 아이디를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키가 있고 그 테이블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를 이쪽 필드가 레퍼런스하면 그것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모든 관계는 이미 규명되어져 있고 모든 스키마 고정되어 있고 관계 규정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SQL 베이스로 저희가 말하는 선언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뭐 센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이제 예를 들어 로그만 하더라도 제가 로그인 안 하고 그 접속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 아이디가 있지 않고 오로지 IP 주소 정도만 있겠죠. 근데 제가 뭐 PC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고 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회사 시스템 로그 분석하는 그 모으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지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006년에 그 아메리칸 온라인에서 연구 목적으로 기존에 그 AOL에 들어와서 그 검색했던 키워드를 갖다가 공개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검색한 사람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숫자로 리플레이스한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특정 어떤 키워드 검색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어떤 키워드를 검색한 여기 그 441774의 사람이 텍사스에 사는 텔마라는 여자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사진에 일면을 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험성을 뭐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소위 빅데이터 이퀄 빅브라더라고 하는 어떤 이슈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어떤 관계를 제대로 찾아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실질적으로 그 많은 어찌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데이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아내야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해서 앞서 보신 그러니까 셜록 홈즈 추리 같은 그냥 보고 그냥 있다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들 관계 어떤 의미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것들의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아내서 얘기를 쭉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터디화하는 이런 연산 능력이 반드시 빅데이터 분석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리즈닝이 잡혀야만 그것에 합당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분석의 논리적인 구조가 설계된 다음에 비로소 그거에 매칭되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테크닉한 기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데이터 숨어있는 단계는 뭘까에 대한 리즈닝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음 걸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OLTP하고 DW는 다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저희가 원래부터 모든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과거 원년치의 비즈니스 팩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과거 원년간의 매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데이터라고 하는 팩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뭐 지역별, 날짜, 지역별, 그다음에 무슨 지점별, 그다음에 연도별 이런 식으로 별별별 해가지고 디멘전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쿼리를 할 때 보면은 팩트 데이터를 그 디멘전별로 피보팅 해가지고 무슨 별별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도별 매출 분석 추이, 뭐 지점별 매출 추이, 그다음에 뭐 품목별 매출 추이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어떤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숨겨진 전제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약간의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판매가 됐으니까 여러 부분을 개선하면 미래에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조건 책에 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처럼 2, 3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꺾이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노키아사도 그렇고 블랙베리도 그렇고 심지어 소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비즈니스 패턴이 미래에 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상에서 갑자기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호하면서 갑자기 어떤 시장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실제로 공급자가 키를 가진 게 아니라 그
수요자, 소비자가 실제로 모든 어떤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의 어떤 정보의 공유에 의해서 바로 어떤 선호를 바꾸게 되면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리스크로 나타난다는 거죠. 노키아라고 뭐 그다음에 블랙베리라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트렌드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어떤 새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바로 리얼타임으로 어떤 판단해가지고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속된 표현으로 재고를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세리 보고서에서 최근에 10월 17일에 LG경제연구소에서 많이 내놨고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책 정도가 꼭 한번 혹시 안 보셨다면 읽어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책은 아까 보신 세리 보고서를 쓰셨던 분이 최승명 연구원께서 쓰신 책이고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빅데이터 담론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현재 얘기되는 회자되는 얘기들을 쭉 한번 리뷰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책을 보시면 좋으시고요. 두 번째 다음 수업부터 송기령 부장이 쓰신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SNS 분석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통찰력, 추리력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죠. 문제 없이 그냥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빅데이터 어떻게 구축하면 되나 해서 무슨 문제 푸시려고 하세요 했더니 아니면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죠. 회사 돈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기존에 못 풀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로 어떤 기업의 어떤 효용을 높이고 싶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선언이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SNS에서 사람들은 제품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얘기만 하는 그 트위터나 어떤 그것만 골라내면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분석하면 그냥 그리고서는 만족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거죠. 제품보다는 시장을 보고 시장보다는 사회를 바라만 소위 소비자라고 하는 전체 분단이 마치 코끼리처럼 움직이는 흐름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품에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고 어떤 시장, 크게는 사회의 어떤 흐름을 어떤 형태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갖다 그 흐름을 잡아서 그것에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본 책 중에서 근자에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정말 한번 통찰을 깨워주는 책이어서 한번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특히 SNS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드린 건데